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목요일 더빙뉴스 제이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신입직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은 취업을 위해 전공 관련 전문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준비를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용시 직무 적합성을 강조하는 기업의 트렌드에 맞춰 취준생들도 전공의 전문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자격증이나 학점 관리 중심으로 준비를 해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잡코리아가 올해 신입직 취업을 준비하는 4년제 대졸 취업준비생 706명을 대상으로 올해 취업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왔는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5.9%가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을 준비했다고 답했습니다. 그 다음 취업 준비 방법으로는 학점 관리에 주력했다, 알바나 인턴 등으로 전공 분야의 직무 경험을 쌓았다는 응답이 뒤이었습니다. 이외의 취업 준비 방법으로는 외국어 실력 쌓기, 취업하고 싶은 업계나 기업에서 일해보기, 대외 활동 경험 등으로 취업 준비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롯데케미칼이 미국 전기차 배터리 스타트업 소일렉트와 손잡고 리튬 메탈 음극재 배터리 시장에 진출합니다.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모빌리티, IT 기기 등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2차 전지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로 구성되는데요. 그중 음극재는 2차 전지의 충전 속도와 수명을 결정합니다. 이번에 롯데케미칼이 생산을 추진 중인 리튬 메탈 배터리는 음극재를 리튬으로 대체한 배터리로 흑연과 실리콘을 사용할 때와 비교하면 성능과 안정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리튬 메탈 음극재는 에너지 밀도와 충전 속도를 끌어올려 전기차의 주행거리와 배터리 수명이 늘어나 미래 배터리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롯데케미칼 이영준 전지 소재 사업단장은 차세대 배터리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것이라며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고 배터리 수입 의존도가 높은 미국을 중심으로 적극 공략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26일 한겨레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위 눈속임 마케팅인 드립 프라이싱을 우선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드립 프라이싱이란 상품 서비스 가격의 일부만 공개함으로써 소비자를 유인하는 마케팅 기법으로 대표적으로는 에어비앤비가 있는데요. 검색 결과 화면에 기본 숙박료만 표시된 가격과는 달리 결제 페이지로 넘어가면 청소비 등 여러 옵션이 부과되어 실결제 금액은 더 비싸게 책정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검색 결과 화면에서 업체의 판매 가격이 한눈에 비교되는 데다 가격이 저렴할수록 검색 결과 상위에 위치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런 드립 프라이싱은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이에 공정위는 규제의 강도와 방향성을 놓고 검토 중이며 이를 위한 연구 용역 또한 발주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SK하이닉스의 올 1분기 매출이 1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통상 1분기는 반도체 산업 비수기이지만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시장 최대 호황기였던 2018년 1분기 매출보다 높은 성적표를 받은 것입니다. 시장 예상보다 메모리 제품 가격 하락폭이 작았고 지난해 연말 자회사로 편입된 솔리다인 매출이 더해진 효과로 분석됩니다. 다만 1분기 중 3,800억 원 규모의 일회성 판매 보증 충당 부채를 회계 처리하기로 하면서 영업이익은 증권가 전망치에 미치지 못했는데요. SK하이닉스는 이와 관련해 과거 판매된 일부 디램 제품에서 품질 저하 현상이 발생했다면서 회사는 원인 분석을 마쳤고 고객 협의를 거쳐 제품 교환 등 보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1분기에 일회성 비용이 발생하긴 했지만 회사는 기술 개발과 차세대 제품 생산 등 사업 일정이 예정대로 잘 진행돼 이후 분기 실적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티빙 웨이브 등 토종 OTT를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로 키우기 위해 다양한 당근 정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인수위는 2016년 국내 시장에 진출한 넷플릭스로 인해 국내 OTT 생태계가 초토화됐다고 진단하고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먼저 OTT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한 뒤 여기에 해당하는 업체를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콘텐츠 제작비에 세제 혜택을 주는 동시에 콘텐츠 제작비를 댈 대규모 펀드도 만들어주기로 한 것입니다. 미디어 업계 관계자는 국내 OTT 산업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다만 정책은 시의성이 중요하므로 빠른 시작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채용 공고입니다. 한국동서발전이 2022년도 체험형 인턴 100명을 선발합니다. 지원 분야별 인원은 사무 31명, 발전 53명, 화학 7명, 토건 2명, IT 5명, 사무 2명이며 지역과 근무지별로 모집 인원은 상이합니다. 지원서 접수 기간은 5월 2일 오후 5시부터 5월 10일 화요일 오후 5시까지이며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한국동서발전 채용 관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4월 28일 더빙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며 알림 설정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